몇 번 정리했던 건데 여기는 오늘 강의 이렇게 할게요. 질병과 병원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어떤 문제 나오냐면은 병에 이름을 준 다음에 이게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인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병인지 뭐 변형 프라이온에 의해서 걸리는 병인지 원생 생물에 의해서 걸리는 병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하겠어? 외워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2번 얘기하는 건데 병원체의 종류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병원체 종류에서 5가지네.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5번째가 변형 프라이온. 이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다 모든 교재가 들어있다는 걸 들고 왔군요. 네, 빨리 피십시오. 우리 오늘 148쪽이야. 세균에 의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결핵 세균, 한적병도 세균, 화상풍도 세균, 콜레라도 세균, 장티푸스도 세균, 발진티푸스도 세균, 세균성 식중독은 앞에 써있으니까 세균이 써있으니까 쉽고요. 세균성 폐렴도 세균 써있으니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외우냐면 쌤 같은 경우는 결핵균, 한적병 균 뒤에다 균자를 붙여서 외워요. 무슨 균. 탄저병이란 말 딱 들으면은 머릿속에서 그냥 균이 탕 와서 뒤에 이어질 수 있게끔 미리 외워놓는 거지. 외워놓는다기보다 몇 번 많이 읽어보면서 탄저병 하면은 균이 붙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예를 들어 탄저병 바이러스 그러면 이상해야 되는 거야. 탄저병 바이러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뭐 쓰고 100번 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읽어보면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마찬가지로 무슨 바이러스라고 외웁니다. 무슨 바이러스.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 들어봤죠?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홍역균 그러면 이상해야 돼. 홍역균은 뭐 사람 이름 같아야 돼. 홍역 바이러스가 맞는 말이 돼서 이런 식으로 뒤에 바이러스를 붙여서 맞춰줍니다. 천연두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등등 이렇게 뒤에 바이러스를 붙여서 외워주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쭉 모든 것을 다 쓰진 않을 거고 뒤에 바이러스를 붙여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우리 실전 적응력을 높여가야 됩니다. 원생생물은 이게 작은 생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거든. 작은 생물이 몸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 생물은 단세포 진핵생물. 아까 세균하고 다른 게 어서와. 세균은 단세포는 맞거든. 단세포인데 얘는 원핵생물이야. 원핵생물인데 얘는 단세포의 진핵생물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진핵생물과 원핵생물 중에서 누가 좀 더 발전적인 형태냐? 진핵이 좀 더 발전적인 형태예요. 원핵은 원시적인 핵이란 뜻이고요. 진핵은 진짜 핵이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원시적인 핵과 진짜 핵, 둘 다 핵이잖아.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핵막이 있냐, 핵막이 없냐의 차이예요.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핵막을 갖고 있어요. 핵막을 갖고 있는데 얘는 핵의 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핵의 막이 없으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이게 핵인데 핵 속에서 DNA가 이렇게 있으면 DNA를 막 복제하잖아. 핵 속에서 DNA를 땅땅 복제해서 RNA를 만드는데 핵막이 이렇게 가로막아주고 있으면은 보호가 돼요. 아주 안정적으로 RNA를 만들 수 있는데 핵막이 없는 상황에서 RNA를 막 만들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막 움직이다가 꽝 부딪혀요. 꽝! 우리 워드 프로세스를 쳐서 레포트를 거의 다 써갈 무렵에 저장 안 했는데 그 전원 나간 느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제 꽝 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안정적이냐고 물어본다면 얘가 좀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얘가 원액, 얘가 진액, 좀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야. 안정적인 형태인 진액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로는 진화가 안 돼요. 우리는 원액이야, 진액이야? 당연히 진액이죠. 우리는 다세포 진액생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세균, 원생생물 중에 원생생물이라는 이런 진액생물이 단세포짜리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생기는 병들을 원액생물에 의한 병이라고 하고요. 말라리아, 수면병, 아메바성 이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외워줄 건데 말라리아, 수면병, 아메바성 이질 이 세 가지가 원생생물에 의한 병이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옛날에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는데 왜 걸렸나 봤더니 농사일 하시다가 모기에 물리신 거예요. 모기가 어떤 다른 생명체를 피를 빨아먹다가 그 생명체로부터 원생생물이 들어왔고 그 모기 속에 원생생물이 살고 있다가 이걸 사람한테 옮긴 거야. 그러니까 모기가 이렇게 여기저기 꼽고 빨대를 꼽고 다니잖아. 그러면서 원생생물을 옮기는 그 장면을 좀 상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수면병, 아메바성 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수면병은 이제 이 병이 걸리면 약간 너무 수면? 졸리다 그러나? 잠이 온대요. 엄청 잠이 온다 그래서 이름이 수면병이라고 되어 있고 아메바성 이질은 배가 아픈 병인데 아메바라고 하는 어떤 작은 생명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좀 외워줄 필요가 있고요. 곰팡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무좀이에요. 무좀. 이것도 무슨 곰팡이? 무좀. 아빠의 무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에 의한 것들이에요. 무좀. 자, 곰팡이의 특징은 포자라는 것으로 이제 퍼뜨려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포자 이 녀석은 웬만하면 잘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좀을 좀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야. 한 번 걸리면은 평생 달고 산다는 게 무좀입니다. 문좀, 칸디다증 이런 걸 보면은 곰팡이가 떠오르게끔 좀 정리하면서 공부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변형 프라이어는 좀 웃긴 건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덩어리야. 단백질 덩어리인데 단백질 덩어리인데 생명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변형 프라이어는 DNA를 갖고 있는 건 아니야. DNA를 갖고 있지 않은데 생명현상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DNA가 없어. DNA가 없는데도 생명현상을 가진다고. 다른 걸 전염을 시키는 거지. 얘는 쌤이 알고 있는 키워드, 쌤이 정리한 키워드는 좀비예요, 좀비. 좀비처럼 얘가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에 정상 단백질에 딱 닿으면은 그 정상 단백질을 변형 단백질을 만들어버려요. 확산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책에 149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나왔죠? 변형 프라이온과 정상 프라이온이 딱 만나면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으로 변하고 있죠. 그런 그림들 중에서 이런 좀비 같은 느낌을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 사람의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사람 이름이에요. 소의 광우병, 양의 스크래피 이런 걸 딱 보면은 광우병이 왜 소가 미치는 거잖아. 소가 미치는 게 광우병인데 왜 미치냐면은 소의 그 뇌조직이 썩어가서 미치는 거예요. 뇌조직이 썩는 이유가 뇌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다른 변형 프라이온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약간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소가 광우병 걸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소한테 소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소한테 줘. 소가 자기 동족을 먹는 거잖아. 동족을 먹었을 때 이런 병이 생긴다고 해요. 이 사람의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도 누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발견했냐면 식인종으로부터 발견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같은 종을 먹은 식인종들에게 머리가 광우병처럼 이 두뇌 쪽에 해당하는 그쪽이 다 썩어가는 병들,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을 먹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원생생물부터 곰팡이 이런 특징들만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치료할 때 치료제를 좀 볼 텐데, 세균을 치료하는 건 간단합니다. 항생제를 쓰면 돼요. 항생제.
항생제가 뭘 하는 거냐면 세균은 특징적으로 세균은 핵막도 없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세균은 핵막이 없는 대신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요. 막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얘들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세포벽, 딱딱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균입니다. 세포벽. 세포벽을 가져. 어째 식물처럼 세포벽도 가지고요. 세포막도 가집니다. 세포막. 세포막과 세포벽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세균의 특징이야. 세균을 죽이려면 세포막을 더 이상 합성하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세포막 합성. 그래서 항생제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세포벽을 잘못했다. 세포벽을 못 만들게 하면 돼. 세포벽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항생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어디 막 다치거나 그러면 항생제 먹잖아. 그 이유가 항생제를 먹으면은 세균이 번식을 못해요. 세포벽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에는 피해가 없다. 왜? 우리 몸은 동물세포니까 세포벽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물세포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약간 식물세포에 해당하는 이런 세균들만 죽습니다. 근데 우리 장 속에 우리랑 같이 공생관계에 있는 세균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라서 이름이 대장균. 대장균도 세균이기 때문에 이 항생제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은 대장균이 죽어서 왜 힘들어? 대장균이 죽어가지고 설사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항생제 많이 먹으면은 설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장 속에 살고 있는 대장균이 죽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바이러스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로 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는 어떻게 번식하냐면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 들어가서 그 숙주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쭉 보고서 하나씩 끌어온 다음에 그걸 다시 조립해. 막 조립해서 자기가 똑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물론 자기에 해당한 DNA는 자기가 복제를 합니다. 자, 내가 바이러스야. 숙주에 들어갔어. 일단 DNA 복제를 해요. 어떻게? DNA를 복제하려면 효소가 필요한데 바이러스는 자기 효소가 없어. 그래서 그 숙주 안에 있는 효소를 끌어다가 야, 너 나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DNA를 막 복제하는데 그 효소를 막 씁니다. DNA를 다 복제한 다음에 이 DNA를 넣을 몸체가 필요하잖아. 그 몸체에 해당하는 걸 구석구석에서 재료들을 막 끌고 와서 하나하나 조립해. 조립해서 그 숙주에 있는 재료들을 끌어와가지고 막 조립하는 장면들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못하게 막아주는 게 항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 조립이 안 되게 하고 효소를 끌어가지 못하게 하고 등등 바이러스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걸 좀 방해하는 게 항바이러스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너무 잘 됩니다. 바이러스가 변이가 너무 잘 돼. 우리 코로나가 바로 바이러스잖아. 코비드19 바이러스. RNA 기반 바이러스라서 RNA 기반, DNA 기반 바이러스가 있는데 자, 봐봐. 바이러스 얘기 중입니다.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는데 변이가 너무 잘 돼. 변이가 된다는 건 이제 DNA를 변형하거나 RNA를 변형하는 걸 변이라고 하는데 RNA는 단일 가닥이고 DNA는 이중 가닥이기 때문에 변이가 더 쉽게 되는 건 이 녀석입니다. RNA가 한 가닥이니까 이런 변형이 더 쉽게 잘 돼. 그래서 치료하기 어려운 건 RNA 기반 바이러스일까? DNA 기반 바이러스일까? 문제가 나옵니다. 답은 RNA 기반 바이러스가 좀 더 치료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RNA 기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각종 변이가 있죠. 델타, 그죠? 각종 변이가 있었던 이유가 RNA 기반 바이러스였기 때문이다. 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도 백신을 이용해서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병원체야. 병원체라는 말 잠깐 보면은 병의 근원이 되는 물체들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병원에 있는 물체가 아니라 병의 근원이 되는 물체를 병원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거꾸로 갈게요. 자, 질병의 구분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감염이 되는 감염성 질병과 감염이 안 되는 비감염성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거 비감염성 있는 느낌이 와요. 심장병
심장병 환자 옆에 가면 나도 심장병 걸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딱 보면은 이거는 전염되지 않는 거네. 이게 비감염성 질병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감염성 질병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자, 비감염성만 얘기해 줄게요. 당뇨병. 가면 안 되겠죠. 당뇨병. 혈우병. 혈우병은 뭐야?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이 혈우병이에요. 혈우병. 한번 피가 나면은 멈추지 않아. 혈우병. 내 친구가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을 갖고 있어. 옆에 가면 나도 혈우병? 그런 거 아니겠죠. 유전적 질병이라서 아닙니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암도 전염이 안 돼요. 암도. 자기 세포가 변형된 게 암이라서 암도 전염이 안 됩니다. 비만. 내 친구가 비만이야. 옆에 가면 같이 비만 되나요? 다들 떨어져. 이런 분위기구나. 미안해. 좋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비만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핵, 독감, 홍역, 말라리아, 수면병, 무좀 같은 것들은 전염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많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나열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외워주는 게 포인트라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149쪽 맨 밑에 질병의 감염 경로, 예방. 뭐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뭐 직접적인 감염 경로, 간접적인 감염 경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감염 경로 같은 경우는 환자하고 직접 접촉해서 감염되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뭐 무좀이나 감기, 독감 같은 경우 환자랑 딱 나랑 만났을 때 감염이 되는 걸 직접적 감염이라고 말하고, 간접적 감염은 오염된 물. 환자로 직접 감염된 게 아니라 환자가 어떤 물을 이용해서 물한테 자기 병원체를 퍼뜨리고 그 물을 내가 마신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로 인한 것들, 음식으로 인한 것들, 그 다음에 모기나 파리 같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원생 생물을 날라주는 어떤 매개 곤충들 있죠? 그 곤충들에 의해 감염되는 것도 간접적인 감염이라고 말합니다. 환자랑 직접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이것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던가 환자의 접촉을 피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면역력과는 별개로 좋은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은 포인트가 그 다음 거예요. 다음 거.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150쪽 문제 안 풀린 사람들 좀 풀어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문제 풀고 바로 다음 거 설명 들어갈게요.